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딸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사람과 나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치다 나중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말을 트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둘 다 월급은 빠듯했고 일은 끝이 없었고 눈치 보며 야근하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쳐 있어도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휴게실에서 서류를 보며 끙끙대다가도 동료에게는 먼저 커피를 건네던 모습,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하루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제가 우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남자는 자기 우산을 쑥 내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같이 씁시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우산을 쓰고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젖은 어깨보다 괜히 가까워진 그 남자의 온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길거리 붕어빵도 함께 나눠 먹으며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얇은 월급 봉투, 옥탑방, 불안정한 미래. 하지만 그 남자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 너야. 내가 잘할게. 우리 같이 살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믿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나만 바라봐 줄 거라고.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그 시절 우리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로 인생을 함께 꾸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에 부풀어 행복과 설레임 가득하던 봄.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조용히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설렘 반, 걱정 반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의 입으로 시선이 멈추었을 때 그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사실 나한테 아이가 하나 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이 아주 젊었을 때 철이 없던 시절 우연히 만나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헤어졌고 아이 역시 지금은 친가 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미안해. 이걸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랑 나 진짜 결혼 생각하게 되니까 그제야 겁이 나더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물러나야 할까? 온종일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사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드마마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한동안은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 역시 아무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면받은 아이가 될까봐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키우자. 그렇게 나는 결혼과 함께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아이의 눈빛은 나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내 눈을 피하던 아이.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작은 인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았고 그때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이며 고마워요. 엄마. 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웃음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엔 한참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던 아이가 어느 날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자는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낳아도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아이가 즐거우면 내가 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진짜 내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너가 내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모든 지난 시간이 다 의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네 식구가 되어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조금 남달랐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김밥도 나눠 먹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 아이가 있다는 남편의 말에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때는 행복한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퇴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술 냄새와 함께 들어오는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무심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면 피곤하다는 말만 툭. 늘 하던 얘기마저 건너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간 사이 빨래 돌리려고 남편 셔츠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셔츠에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내가 쓰는 것도 우리가 함께 걸은 그 어떤 매장의 냄새도 아닌 처음 맡아보는 여자 향기.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를 우연히 봤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고 싶네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다른 사람 있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군 채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 여자를 사랑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과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애들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 몇 개만 들고 우리 가족을 떠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아이는 그날 저녁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의 집안 분위기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특히 첫째가 많이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챙기고 아무 말 없이 내 식사까지 챙기는 첫째를 보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나 혼자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랑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평생 행복할 것 같은 내 가족, 남부러울 거 없던 내 가족.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는 엄마가 아닌 부모가 되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도 있었고 지친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다가 잠시 쉬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받은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여보 나야.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나의 전부였고 지금은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혹시 한 번만 나 좀 보러 와줄 수 있을까? 며칠 뒤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멀리서부터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걸음걸이, 겨우 서 있는 남자. 그가 바로 한때 나의 전부였고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를 바꾸어 놓았고 어쩌면 나도 그만큼 변했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야.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의 모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살 날이 몇 달 안 남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나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참 웃기지요.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던 그가 들어올 때는 물어보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을 왜 받아줘?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 누구라고 여길 들어와. 당장 나가세요. 둘째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돌아온 거야? 우리한텐 아빠 없어. 그 아이들의 분노와 슬픔,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이름이었고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첫째가 나지막히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랑은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가게 두고 싶진 않았어. 내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가 아파도 밤새 기침을 해도 약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아이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를 버렸고 30년을 외면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하면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질까? 원망은 오래됐지만 지금 그 사람 앞에 남은 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게 어쩐지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를 따로 차려주다 수저 한 벌 더 놓고 국을 함께 떠두기 시작했고 약 봉지를 툭 던져주던 손끝은 어느새 물 한 잔을 함께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의 말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문득 30년 전 짐을 싸서 나가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는지 묻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야윈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온 게 어딘가. 아이들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 너무나 당연했고 저 역시 같은 감정을 품고 살았기에 함부로 가르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희처럼 그랬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졌어. 근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면 그렇게 등을 돌린 채 보내고 싶진 않더라. 그 말에 아이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식탁 앞에 아이 둘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 국을 한 술 떠먹는 모습.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원하던 모습을 30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고 힘이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말 한마디가 30년 묵은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를 미워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그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그렇게 조용히 작은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들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빠 잘 가요. 짧은 인사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
사랑과 원망과 미움 모든 것을 알게 해줬던 그 사람.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찾아와 준 당신. 잘 가요. 오늘도 사연 읽어주는 딸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